이번 영상은 메타스플로잇 개발팀에서 만든 실습 공간인 메타스플로잇 테이블을 활용하여 모의 해킹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해커고 해킹을 시도하려면 어떤 기기를 해킹을 할 수 있는지 또 할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대역대에 어떤 기기들이 있는지 엠맵이라는 포트 스캐너를 사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엠맵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핑 스캔을 통해서 네트워크 대역대에 있는 기계 IP를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네, 칼리랑 메타스플로이 테이블 이렇게 둘 다 켜주고요. 핑 스캔을 먼저 해볼게요. 엠맵 -sp 저희 네트워크 대역대를 써주고요. 이 SP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핑 스캔을 하는 옵션입니다. 따로 포트 스캔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핑으로만 이제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은 10.0.0.2번이랑 10.0.0.5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10.0.0.2번이니까 이 친구를 이제 타겟으로 정해서 어떤 포트가 열려 있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p -sv 하고 10.0.0.5 여기 이 P 옵션 같은 경우는 포트를 스캔을 하는 옵션이고요. 이 -SV 옵션은 그 포트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버전을 확인을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10.0.0.5는 저희 타겟이 들어가면 되고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 스캔이 끝났는데요. 이게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이렇게 영상 끊었다가 가는 거고요. 실제로 진행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포트들을 보면 21번 포트를 FTP 서비스가 쓰고 있고 버전은 뭐 VSFTPD 2.3.4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포트 스캔을 해서 이 스캔한 것들을 바탕으로 뭐 9버전의 서비스를 쓰고 있는 것들에 있는 취약점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해킹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1번 포트를 쓰고 있는 이 VSFTPD 2. 버전 2.3.4가 굉장히 이게 9버전이거든요. 이거를 VSFTPD 레이티스트 버전 이렇게 치고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최신께 3.0.4인데 2011년 11월 거를 보면 이게 2.3.5예요. 이게 되게 9버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9버전 지금까지 나온 이런 취약점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exploit db 여기 들어가 보면 들어가서 저희 이 서비스와 버전을 이렇게 검색을 해주면 이렇게 VSFTPD 2.3.4 이렇게 메타스플로잇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은 메타스플로잇으로 백도어 커맨드 익스큐션이라는 취약점을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백도어 커맨드 익스큐션을 익스플로이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백도어 커맨드 익스큐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기호를 포함하는 사용자 이름으로 로그인하면 6200번 포트가 백도어로 열립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6200번 포트로 접속하는 것만으로 VSFTPD를 실행하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임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200번 접속해서 사용자의 권한으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메타스플로이 테이블에서 6200번 포트가 열려 있는지 스테이트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보면 뜨는 게 없죠. 한번 여기서 그 백도어 커맨드 익스큐션 취약점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6200번 포트가 실제로 열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NC 이렇게 쳐서 NC 같은 경우는 네켓이라는 유틸리티고요. 네켓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그런 유틸리티입니다.
열린 포트를 검사하기도 하고요. 연결, 네트워크 연결, 디버그나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저는 어택커 아이디는 사실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고요. 뒤에 이렇게 이 웃는 표시 같은 거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그냥 아무거나 쳐줄게요. 그래서 여기 메타스플로이 테이블로 와서 다시 6200번 포트가 실제로 열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6200번 포트가 실제로 열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메타스플로잇에는 이 취약점을 이제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는 모듈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듈을 사용을 해서 한번 해킹을 해볼게요. MS 콘솔로 네, 메타스플로잇으로 네, 메타스플로잇을 켜주고요. use exploit unix dp vsf pd 234 그리고 아고스트 10.0.5 옵션이 잘 설정이 됐나 한번 볼게요. 10.0.0.5 그리고 21번 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익스플로이트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익스플로이트를 하면 이제 UID, GID, 루트 권한으로 가져오는 게 보이고요. 6200, 여기 나오네요. 41,509번 포트에서 6200번 포트로 접속한다고 나오는 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쉘 접속이 됐으면 여기다 whoamI라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루트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호스트 네임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메타스플로이 테이블이라고 나오네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호스트 네임 이렇게 쳐서 네, 메타스플로이 테이블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로 접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ID 값을 한번 봐볼게요. ID 보니까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도어를 이용해서 루트 권한을 가지고 침투를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후 취약점이 대응이 돼서 다시 재침입이 불가능할 것을 대비해서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z -m user g 쉘은 배쉬쉘을 써주고요. new user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못 쳤네요. 커맨드 나왔는데 잘못 쳤네요. 다시 해줄게요. s add -m user -g -s 비네 배쉬 해주고 패스가 아니라 패스워드 new user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enter use 패스워드 이거는 그냥 건너뛰어 주시면 돼요. 1, 2, 3, 4, 5, 6 넣어줄게요. 이렇게 했으면 생성이 됐겠죠. 이제 메타스플로이 테이블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ETC에 잘 생성이 되어 있는지 패스워드 그랩 new user로 만들었죠. 여기 보면 new user가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FTP 계정을 취득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요거는 꺼주시면 돼요.
나가주고요, 그냥. 네. 이제 FTP 계정 취득하는 부분은 히드라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실습을 할 건데요. 히드라는 네트워크 로그인 패스워드 크래킹 툴입니다. 이번 실습은 저희가 DVWA에서 브루트포스 공격 실습을 할 때, 버프쇼트 사용해서 실습했던 것과 동일하게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합니다. 일단 우선 두 개의 파일을 먼저 작성을 해줄게요. 나누 하나는 user.lst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s.lst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두 개가 다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그래서 아까 포트 스캔을 했을 때 FTP 서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히드라 툴로 한번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라 -l user.lst 써주고 -p pass.lst 써주고요. -t 8 10.0.0.5의 FTP 서버 이렇게 FTP를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제 L은 사용자 목록을 지정하는 옵션이고요. P는 패스워드 목록을 지정하는 옵션이고요. -t는 이제 병렬로 처리하는 작업 수를 지정을 하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에러가 뜨네요. lst인데 리스트라고 쳤네요. lst 이렇게 쳐서 해볼게요. 네, 이렇게 어태킹 FTP 10.0.0.5의 21번 포트를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공격 결과 두 개의 계정과 패스워드를 찾아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SSH 계정을 한번 획득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같은 파일 써주고요. 병렬 처리수는 4로 줄여줍니다. 4로 줄여주고 SSH 이렇게 쓰면 공격을 합니다. SSH는 병렬 처리 작업수가 많으면 경고가 발생함으로 이렇게 4개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SSH 계정 3개까지 이렇게 탈취를 했고요. FTP나 SSH 계정 같은 게 탈취가 이렇게 되면 이제 해커가 악성 코드를 업로드해서 이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전에 탈취를 해 놓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메타스플로이 테이블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백도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져 있는 백도어를 사용해서 침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엠맵으로 포트 스캔을 해서 어떤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포트 스캔이 끝났고요. 여기서 이 1524번 포트를 보면 메타스플로이 테이블 루트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려 있는데 음, 한번 좀 의심스러우니까 넷캣을 활용해서 1524번으로 접속을 한번 해볼게요. nc 10.0.0.5에 1524번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접속이 됐네요. 루트 메타스플로이 테이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메타스플로이 테이블에 이제 루트 계정인 것 같아요. 아이디를 한번 쳐볼게요. 네, 확인해 보니까 루트 계정으로 네, 쉘 접속을 했네요.
이걸 활용해서 루트와 MSF 어드민의 비밀번호를 크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캣의 etc의 섀도우의 그랩 -2 루트 MSF 어드민에서 -2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정규 표현식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 기호 같은 경우는 문자열의 시작을 루트나 MSF 어드민으로 이제 시작하는 걸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하면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패스워드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패스워드 파일로 만들고 텍스트 파일로 만들고 존 더 리퍼를 사용해서 한번 크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라고 만들어주고요. 저장을 해서 존 멘터 패스워드 그래서 한번 크랙을 해볼게요. 존 더 리퍼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워드를 크랙을 해주는 툴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옵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차별로 어, 이 패스워드라는 거 안에 있는 걸 이제 무차별로 크랙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진행 상태를 보고 계시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뭐를 대입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끝내주실 거면 컨트롤 C 눌러서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원래 본래 같으면은 이제 뭐 자주 사용하는 패스워드 파일을 이렇게 가져와서 대입시키는 방법으로 네,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는 그냥 무차별 대입 공격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렉터리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터리 탐색이란 원래라면 접근할 수 없어야 하는 디렉터리를 취약점을 이용해서 탐색하는 공격 방법인데요. 이 메타스플로이 테이블은 삼바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래서 어떤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디렉터리 탐색을 할 거냐면 삼바에는 심볼링 링크 설정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바로가기 파일을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메타스플로이드에서 디렉터리를 탐색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어, 모의 해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SF 콘솔을 켜주고요. 그리고 삼바 이제 어떤 파일이 공유되고 있는지 한번 접근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패스워드는 그냥 없이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파일 목록이 나오는데요. 이 TMP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디렉터리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메타스플로이 테이블에서 TMP 밑에 어떤 폴더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3개의 폴더밖에 없죠. 메타스플로잇에서 이렇게 모듈을 켜주고요. 저희가 접근할 TMP 공유 디렉터리를 지정을 해주고요. exploit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exploit을 해주면
TMP 디렉터리 밑에 루트 fs로 링크가 됐어요. 이렇게 여기서 ls로 확인을 하면 루트 fs라는 디렉터리가 생겼죠. 이제 이 디렉터리를 이용을 해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하나 다시 켜주고요. 그래서 smb 클라이언트 TMP로 접속을 해줄게요. 들어가서 ls 쳐서 확인을 해보면 이 rootfs라는 디렉터리가 있습니다. 친구가 루트 디렉터리를 바로가기 파일처럼 연결을 해놓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쳐보면 etc도 보이고요. etc로 들어가서 한번 패스워드 파일을 확인을 해볼게요. 월 etc의 패스워드 치면 어떤 계정들이 있는지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Q 누르면 나가집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 권한으로 볼 수 있는 섀도우 파일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어요. 예,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렉터리 탐색까지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메타스플로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실습 자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메타스플로이 테이블 실습이라고만 쳐도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집에서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이 메타스플로이 테이블을 활용을 해서 모의 해킹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